예,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 그죠? 수익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그죠? 비용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이 발생되면은 내 돈이 증가되죠. 그죠? 자본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비용이 발생되면은 자본이 감소되죠. 그래서 요 수익 비용장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그죠? 잠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해 왔었죠. 그죠?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그죠? 우리 공부한 이거잖아, 그죠? 수익의 인식.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용의 인식.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익의 측정을 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주주들한테 어떤 양식으로 보고할 거냐. 그럼 측정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총 수익에서 총 벌어들인 돈에서 총 지출한 비용, 이 비용을 뺐을 때 이 차이가 우리는 순수한 이익이라 합니다. 그죠? 순이익이고. 기말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기초에 시작할 때 자본을 빼고 나면은 이게 또 순이익이 되죠. 그죠? 이 이익은 서로 항상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같아지고, 보고하는 양식은 우리가 보고식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보고식 양식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요걸 딱 빼고 나면은, 그죠? 여기 단기 순이익이죠. 이 단기 순이익에서 기타 포괄 이익,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을 뺀다, 그죠? 빼면은 이게 바로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해매 파재, 아시겠죠? 요걸 더하고 빼고 나면 이걸 우리는 뭐 하죠? 예, 총 포괄 이익이다. 그죠? 총포괄이. 알겠죠? 이게 바로 보고식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 구분해서. 그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요 인식할 때는 우리는 수익은 말하자면은 물건을 만들고, 이걸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는 요 과정을 거치죠, 그죠? 이때 우리가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원칙, 요 시점이잖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판매 시점에 수익 인식하고, 여기 원칙입니다, 그죠? 요게 뭐죠? 예외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예외. 요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은 판매 시점. 아시겠죠? 요게 판매 시점입니다. 요게 원칙. 이것도 예외로 인정되죠, 그죠? 예외. 우리는 이제 가장 핵심이 바로 언제냐? 판매 시점이다. 시점. 수익 인식한다.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죠? 수익이 발생한 해에 같이 인식한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에서 공부하는 거. 그 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공사 거잖아. 그죠? 예, 생산 시점에서는 공사. 아시죠? 그죠? 예, 공사 진행 기준. 예, 그런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129쪽에 보면은 1번. 수익의 인식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 인식이랄 때 요 인식이 뭐냐? 장부에 뭐 한다? 기록한다. 그 기록의 시기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기간 기속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간단하게 기록 인식하다. 기록 장부에 기장하는지 언제 기장할 거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장하는 그 시점. 따라서 예, 여기 보면 1번. 기록 시기를 인식하여 기간 기속을 결정하는 과정. 기록의 시기다. 답은 1번. 아셨죠? 예,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인식의 의미하면은, 기간 기속을 결정한다. 그죠? 예. 다음, 넘기세요. 2번에 가면은, 포인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 수업 다 공부를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이런 거는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 한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2번.
수익의 실현시고는 핵심 정리를 잠깐 보세요. 상품은 판매 인도하는 시점이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시점. 시용 판매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시점. 용역이나 예약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그죠? 할부, 단기 할부를 하는 거는 물건을 인도한 시점. 돈은 회수 안 했지만 물건을 보내서도 우리가 판매로 간주한다 그랬죠. 할부 판매는 무조건 판매로 봐버립니다. 아시죠? 다음 부동산.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다. 상품권은 상품권을 우리가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그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죠? 물건을 내주잖아. 그때 우리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반품 조금 판매,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을 수락한 시점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설치 및 검사 조금 판매는 그 설치가 완료되거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그죠? 운송 중인 상품은 선적의 조건은 선적한 시점, 선적한 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한 날에 인식하고, 방송사 광고 수익은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그죠? 전달되는 시점. 광고 제작에 따라 용역 나왔다. 용역 하면은 뭐죠? 진행기준. 그죠? 진행기준을 하는 거는 항상 언제라 그랬죠?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발생된 거 인식한다. 12월 말까지 기간 지난 것만 인식한다. 같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12월 말까지만 인식하고, 요 부분은 내년 겁니다. 그죠? 올해 것만 인식한다. 올해 거. 따라 요걸 우리는 진행 기준이다. 발생 기준이다.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이런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행 기준 하는 말 나올 때는 주로 공사, 용역, 이런 말 나오면 진행 기준이다. 그죠? 이자 나왔다. 아, 기간 경과. 그 외에는 모두 발생 기준의 말을 많이 씁니다. 발생 기준 말. 그 말 뜻은 전부 다 요 날까지 발생된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걸 자꾸 보면 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12월 말까지 진행된 거.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공사를 하나 땄습니다. 그죠? 공사를 땄는데, 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죠? 18개월 걸립니다. 18개월짜리입니다. 그 공사를 언제 시작했느냐? 10월 달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인식할 거는 이 18개월 동안 돈이 내가 받는 돈이 얼마냐? 180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180억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요 12월 말까지 첫 해 연도는 3개월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또 1년치, 2차 연도는 1년치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라. 이거 석 달 인식하고, 그 다음에 12달 인식하고 나면은 또 석 달 남죠. 그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니 12월 말로 끊어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인식해라. 이 말. 나누어서 인식한다. 그게 진행 기준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3번, 계속해서, 수강료. 이건 발생 기준 거죠. 예술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연극 같은 거. 알겠죠? 개최될 때. 입장료 받았을 때가 아니고, 개최될 때. 입장료 받았다는 거는 현금 회수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 회수 기준이 아니고 항상 발생 기준이다. 그죠? 그러니 현금의 반대로 생각하세요. 출판물 이거는 금액이 비슷하면은 정액법. 금액이 다르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미인도 청구 판매죠. 그죠? 인도는 안 했지만은 우리가 판매로 보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무료 판매로 간주한다. 완납인도 예약 판매입니다. 완납 후에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고, 16, 17번은 참고로 보세요. 다음 3번에 수익에 감가상각비를 대응시키는 방법. 이거 우리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이 나오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3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직접 대응.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거. 두 번째는 기간 경과에 따라, 그죠? 정말서 기간 배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시 인식, 발생 적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많은,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는 외우이죠, 그죠? 매출원가, 대표 하나,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보증비, 포장비 이런 거. 직접 관련되는 거. 예. 매출원가, 판매 수수료, 판매 운임, 포장비, 뭐 AS 비용 등등 이런 거고, 기간 배분되는 거 요거 대표가 바로 감가상각비, 그죠? 또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죠?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보험료. 그럼 거기에 나오는 요거잖아. 감가상각비니까 아, 기간 배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바로 기간 배분 찾으면 되겠다. 그죠? 5번이죠. 배분한다. 그죠? 이게 바로 비용의 배분 원칙입니다. 다음 4번. 4번에 보면은 법인세, 차가무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바로 이거잖아요.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요거. 그러면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수익 항목 구분하면 되겠죠. 합계를 적으면 되고, 그죠? 그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만회, 수익 만회이고, 이자, 비용 500원이고, 비용이니까, 그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죠? 수익 비용만 들어가요. 미수금은 제외,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기타 수익은 수익이죠. 예. 해외사 환산 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입니다. 그죠? 여기에 500원. 미지금 부채니까 제외. 끝났습니다. 다 했네. 그죠? 그러면은 수익 합계는 얼마죠? 11,500원. 이건 얼마죠? 1,500원. 됐죠? 11,500원과 1,500원입니다. 그죠? 요걸 빼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만원이잖아. 만원인데, 요걸 만원 적으면 되는데, 그때 보니까 법인세가 몇 프로 있다? 30% 빼라, 이 말입니다. 만원에서 30% 빼면 3,0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그렇죠. 7,000원. 이렇게. 알았죠? 7,000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타 포괄 이익이 500원 있잖아요. 이건 세금 뺐으면, 이건 세금 안 뺐죠, 아직까지. 그러면 30%또 빼야 되죠. 500원에서 30원 빼면 150원이죠. 그죠? 150원 빼고 나면 얼마죠? 350원. 이건 없습니다. 더하면 얼마? 7,350원. 그래서 7,000원과 7,350원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 아셨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5번이 바로 뭐죠? 발생기준, 현금기준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현금 흐름표 때도 많이 해왔던 거죠. 자,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리 보세요. 현금기준 순이익이 주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발생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렇게, 그죠? 이 한쪽엔 주어집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때는 그러면은 가운데 자료가 주어지겠죠. 이 자료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딱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없다 그랬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부정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아시죠? 다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알았죠? 반대니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입니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요걸 먼저 계산하고. 요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문제가 지금 보면은 주어진 게 현금 기준 순이익 이걸 가지고 발생 기준, 그죠?
순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그럼 현금 기준이 얼마죠? 보세요. 15만 원을 수금하고 7만 원의 영업비를 지출함으로써 15만 원에서 7만 원을 빼면 얼마죠? 8만 원. 현금 기준 이익을 보고했다. 아래 자료를 보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요거, 그죠? 요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은, 거기 보세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 계정. 부채 계정이 1,000원짜리가 4,000원 됐다는 거는 3,000원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두 번째, 매출 재고는 자산. 10,000원짜리가 7,000원 됐습니다. 자산이 감소됐죠. 그것도 마이너스. 그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감소됐습니다. 부채 감소는 어떻게? 플러스. 선급 비용은 자산. 자산이 증가됐습니다. 자산 증가 플러스. 끝났죠. 그럼 항상 이걸 우리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왜냐하면은 이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합니다. 이걸 1에 바꿀 때나 똑같이. 예, 그럼 이 자체를 보면은 마이너스 6,000원. 그죠? 요게 플러스 2,500원이죠. 마이너스 6,000원과 플러스 2,500원이니까 상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500원. 요거.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8만 원에서 빼기 하니까 얼마죠? 76,500원. 이건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게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게 한 10대 분 이상 나왔죠. 그죠? 이걸 이래 바꾸고 이걸 바꾸는 거. 그 항상 현금을 왼쪽에 둬야 됩니다. 현금 발생. 어떤 또 발생 현금 하지 마시고. 알겠죠? 현금 기준 발생. 항상 현금 발생 이렇게 두고.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이어서 빼도 답은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아시겠죠? 현금 발생입니다. 이래 해야 우리 뒤에 가면은 현금 흐름표 가면은 편합니다. 현금 흐름표가 바로 뭐냐? 이걸 가지고 이걸 작성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공부해서 아시죠?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때 이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제표 할 때 나오죠. 그죠? 현금 흐름표.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인데 그럼 이 금액이 주어지고 이걸 구한다면은 이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대로 하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자. 즉 말해서 만약에 이걸 물어봅니다. 그죠?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더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바꾸어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수익은 마이너스, 비용은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래 하면 나으니까 요걸 먼저 계산하자 하는 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따 우리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거기 보면은 134쪽에 예, 그거 보면 이제 현금 기준 발생에서 전환이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아래 보면은 6번에 가면은, 예, 6번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우리 이제 이 수입 비용에서 계산 문제 하면은 바로, 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예. 단기 순이익과 총포괄이 구하는 거 하고, 또 여기에 현금 기준과 발생 요 부분 하고, 요 부분은 이제 현금 흐름표 또 나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공사 이익 구하는 거잖아. 그죠? 아,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도급 금액, 계약 금액.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금액이 100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00억을 생략했습니다. 어떤 다리 공사를 하나 내가 계약을 맺거나, 도로 공사하거나, 그죠?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 거거나, 아무튼
도급 계약을 맺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공사는 3년이 걸린답니다. 3년.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되는 총 공사비가 있겠죠? 예상되는 공사비가 70억이 들어간답니다. 물론 3년 동안입니다. 그죠? 이때 그럼 이 공사비를 빼고 나면은 우리가 얻을 총 공사이익 이익은 30억입니다. 3년 동안에. 그죠? 그 3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30억이죠. 그죠? 이때 요 수익, 이익이나 요 수익을 언제 장부에 기록할 거냐? 언제 장부에 우리 어느 해에 기록할 거냐? 이게 바로 수익의 인식이죠. 그죠? 그럼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세요. 이걸 만약에 1차 연도, 2차 연도, 3년차. 그죠? 1차, 2차. 이때 여기에 요 시점에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에 상부에다가 수익이 생겼다. 요래 기록하는 걸 우리가 완성기준이라 이랍니다. 그죠? 완성기준.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이걸 나누어 인식하죠. 그죠? 1차 연도에 10원, 2차 연도에 뭐 8원, 3차 연도에 12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공사 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요래 인식하는 걸 우리는 진행기준이라 이랍니다. 진행기준. 공사 진행기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래 하지 마세요. 요래 하세요. 이때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요걸 어떻게 얼마씩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게 바로 시험 문제다. 그죠? 우리 많이 해왔죠.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체 발생된 총공사 이익이죠. 총공사 이익을 가지고 총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알겠죠? 네, 그래서 총 발생 예상되는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요 금액만큼을 비례해서 배분하면 됩니다. 요렇게. 알았죠? 근데 할 때는 항상 이걸 뭐라 한다 그랬죠? 우리는 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누적 원가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제가 칠판에 문제를 적고 나서 해드리기. 여러분들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적을게요.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있죠. 발생 원가가 실제 그 연도별 발생 원가인데 이게 누적이 돼 있다. 그죠? 누적으로 표시해 놨죠. 이걸 정말 누적으로 한다 그래서 누적이 아니면 고쳐야 됩니다. 2,000원, 4,500원, 8,200원. 예, 2,000원과 4,500원, 8,200원이고 추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6,000원과 3,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상되는 총 공사비 1년도에는 8,000원, 2년도에는 7,500원, 3년도에는 8,200원이다. 여기에는 왜 없는지 아시겠죠? 그죠? 공사가 완성되었으니까. 자, 이 문제. 1년도에 2,000원 발생했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사비가 6,000원이니까 총 공사비가 8,000원이죠. 이 그동안 발생된 금액이 4,500원 발생했으면 이건 누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누적이 아니라면 이거는 2,500원 발생했겠죠. 이게 합쳐져서 4,500원이니까 추가 예상되는 거.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추가 없겠죠. 3, 4년도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1년도에 공사액 구해보세요. 나누었어. 그죠? 이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죠? 예, 그 공사 계약 금액이 10,000원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계약 금액은 10,000원이다. 자, 보세요. 1년도에 우리는 1년, 다른 걸 보지 마세요. 10,000원, 받을 돈 10,000원이고, 공사비 8,000원이라면 공사이익은 2,000원이죠. 1년도에, 그죠? 예상되는 총 공사이익 2,000원입니다. 곱하기 2,000원 곱하기 총 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 공사비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잖아. 8,000분의 2,000. 예, 끝났습니다. 그죠? 얼마죠? 500원. 답.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2차 연도의 공사 구해볼까요? 2차 연도 여기입니다. 요거 같잖아요. 공사, 요거. 이거 얼마죠? 2,500원. 그죠? 2,500원이잖아요. 2년도에는 공사 병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총공사비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7,500분의 4,500, 계산에 1,500 나왔네. 조심할 거. 이 금액이 누적으로 계산했잖아. 누적으로. 그죠? 그럼 이 2년도 1,500원은 1년도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2년도 공사에 알기 위해서 요걸 빼야 되겠죠? 얼마? 1,000원.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 공사비로 해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 통일하기 위해서 누적으로 하자. 이걸 누적 원가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도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1,800원. 그죠? 1,80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는 결국 1이잖아. 그죠? 이거는 8,200분의 8,200원 할 필요 없죠. 그럼 그대로 1,800원이다. 그런데 이 1,800원은 전년도가 누적된 겁니다. 다 합산된 거니까 빼기 500원, 또 빼기 1,000원 하고 나니까 300원. 답이죠. 이런 식으로 공사에 구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공사 진행 기준이다. 그죠? 아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사 이익까지 구하고 나면은, 우리 이제 수입 비용의 기본 포인트 부분은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죠? 핵심은 딱 정리가 되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 공사는 다시 우리가 이제 수입 비용에서 수익 인식의 첫째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리고 요 판매 시점. 그죠? 예. 우리 이제 이거 했는 거. 첫째, 판매 시점이 원칙인데, 할부로 팔았으면은 물건을 판매한 날, 팔았다 보니 이때는 물건을 준 날이니까 인도한 날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위탁 판매는 그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그죠? 예, 시용 판매. 그 다음 미착 운송 중인 상품은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을 회수하는 날, 용역 같은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설치 및 검사 조건을 판매는 설치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이런 거. 그죠? 예, 요래 해서 우리가 수익의 인식 기준이고, 비용의 인식 기준이라 하는 거는 인식 시점은, 그죠?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데, 수익에 따라서 인식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거. 직접 대응. 매출원가, 매출 운임, 판매 수수료, 포장비, 보증비 등등 이런 거. 기간 배분에 따라 비용을 하는 거, 그죠? 감가상각비, 무형여선 상각비, 보험료 등등. 나머지는 모두 적시 인식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식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순이익과 총포괄이익 구하는 거. 예.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 우리 복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6쪽에 확인 체크 문제 1번. 예, 이 문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무슨 문제 하면은, 원가 15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150만원짜리를 이걸 현금 받고 팔 때는 내가 300만원에 판다. 그런데 이것을 할부로 판다면은, 할부 가격은 30개월 할부로 판매하면은 한 달에 11만원씩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할부금 총액은 330만원 되겠죠. 원가 150만원짜리를 현금 받고 팔면은 300만원에 팔 수가 있고, 이걸 할부로 팔면은 330만원에 팔 수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부로 팔았습니다. 이익 얼마일까요? 우리가 장부상에 계산할 이익 얼마냐? 이거, 이익 얼마냐? 그죠? 뭐를 묻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원가 150만 원을 현금 받고 팔면은 3만 이익이 150만 원이잖아. 할부로 팔면은 이러면 이익이 얼마죠? 180만 원이죠. 그럼 우리 장부의 이익을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예. 자, 이걸 우리 딱 공부했던 겁니다. 뭐냐? 바로 우리 이거잖아. 장기. 그죠? 1년 이상. 이 장기가 나오면은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그죠? 현재 가치. 지금 문제 보면 30개월 할부라는 것은 1년이 넘죠? 2년이 넘잖아. 그죠? 요거의 현재 가치는 요거잖아. 그죠? 오늘 받는다면은 얼마 받을 거냐? 이게 현재 가치잖아. 그죠? 30개월 후에 받으면은 330만 원이지만은 오늘 받으면 300만 원 맞죠? 요게 현재 가치. 그럼 요걸 요래 팔았다고 보니까 이걸 얼마? 그렇죠. 150만 원이죠. 아시죠? 그 요거 차이는 이익이다. 이거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자. 30만 원 이자. 알았죠? 요거는 이자. 이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기간 경우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여기 묻는 거 이익 얼마고 답은 얼마죠? 150만 원이다. 이렇게 기장합니다. 2번.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수입 항목과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는데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의 두 가지가 있다. 수입 항목의 직접 대응인데 직접 대응과 대표가 뭐라 그랬죠? 매출원가, 판매 운임, 판매 수수료, 보증비다. 그죠? 그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답. 아시죠? 3번. 진행 기준에 따라 쓸 때 1차 연도의 공사 수익이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1년도 딱 나와 있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그죠? 자, 문장 보세요. 계약 금액은 5만 원이고 총 공사비가 3만 원이라면은 이 공사가 완성된다면은 우리가 얻을 총 공사이익은 얼마가 되죠? 2만 원이죠. 2만 원 곱하기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그죠?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예상되죠? 3만 원 예상되는데 실제 발생된 게 얼마죠? 15,000원이죠. 이 답이잖아. 그죠? 2만 원 곱하기 3만 원 분의 15,000원 얼마죠? 만 원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느냐? 지금 이 구한 거는 뭘 구했죠? 우리는 공사 이익을 구했습니다. 공사 이익. 그래서 묻는 말을 잘 보세요. 뭘 묻고 있죠? 그렇죠. 공사 수익을 묻잖아.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우리 시험에 이게 계속 나오다가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그 수익과 이익은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어느 게 수익이죠? 그렇죠. 이게 수익이잖아. 수익이고 비용이고 이익이잖아. 이게 공사, 계약금이 총 받을 게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 이게 총 비용, 이게 이익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공사 수익 얼마고 묻잖아. 문제가. 그죠? 총 받을 계약금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렇죠. 5만 원 곱하기 이래야 됩니다. 3만 원 분의 15,000원. 따라서 얼마가 돼야 되죠? 정답은 얼마? 25,000원이 답이다. 요거 하나 딱 체크하세요.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거 위주로 하되, 공사 이익을 물은, 일반적으로 이걸 묻는데, 문제가 공사 수익을 물을 때는, 아하, 계약 금액을 가지고 하는구나. 요게 공사 수익이니까.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세요. 따라서 이 답은 얼마가 됩니까? 25,000원이 답이 됩니다. 그죠? 그건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이다.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 장기 할부 매출은 대금을 회수한 날. 장기 나왔네. 장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가치. 그죠? 그 장기는 현재 가치라 그랬죠. 그죠? 대금을 회수한 날이 아니고 현재가 정말해서 물건을 인도한 날. 할부 매출은 우리가 돈을 대금을 회수할 시점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할부로 물건을 보내줬잖아. 그게 판매한 날입니다. 아시죠? 그게 틀렸다. 그죠? 시용 매출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회수 기준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는 언제냐? 회수가 불확실할 때. 물건을 팔았는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회수가 불확실할 때는
대금을 회수한 날에 인식할 수 있답니다. 예외적이니까요. 예외.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뭐 중소기업 특례임이 있는데 그런 건 참고로 우리 교재 나와 있죠. 한번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래에서 우리가 복습 문제까지 풀어봤고, 하나 더 있네요. 그죠? 5번 보세요.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데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 말뜻만 이해하면 좀 쉬운 문제인데 말뜻을 모르면 뭐를 묻는지를 모르면 어렵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죠?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이 이만큼 공사가 진행됐답니다. 약 70%가 진척이 됐다는 것은 이 땅하고는 관계없잖아. 그죠? 뭐, 이렇게, 약간 시설 내부시 안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지금 공사가 예를 들어서 70% 진척이 됐다는 것은 요 건물에 대해서 70%지. 그죠? 이거는 제외되잖아. 그렇죠? 집값은 토지와 건물이 다, 이거 합한 게 집값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행률 하는 것은, 공사 진행률 하는 것은 건물만 가지고 보는 거죠. 요것만 보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관계 없잖아. 그렇죠?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진행률 할 때는 이거는 생각 안 한다. 그죠? 요거는 제외, 토지는 제외. 요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관련되는 것만, 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제외되고 요게 관련되는 것만 진행률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거 보세요. 토지의 취득 원가는 제외. 자본화 대상 금융에 우리가 땅을 이걸 채용, 만약에 이거 돈을 은행에서 돈 차입해 와서 빌렸습니다. 이자 비용 이것도 제외. 하자 보수비, 건물 지을 때 하자 보수비 이게 들어가잖아. 그래 포함. 3번. 이주대와 관련한 이자비 이것도 제외. 건물 우리가 땅을 살 때 들어간 거니까. 수주비, 예, 수주비도 제외. 어떤 공사를 우리가 수주할 때 접대비잖아. 비용 떨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제외. 바로 3번. 진행률은 건물에 관련되는 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래 해설을 한번 주고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복수 문제 풀어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입 비용에 대한 이제 종합 문제, 이제 방금 했던 이제 기본 요걸 가지고 또 종합 문제, 공사 이익 구하는 거 하고 또 그 관련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